명태균 씨 입을 열기 위해서는 명태균 국한한 상설특별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설특별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면 법 통과 속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통화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동대응을 약속했고, 그리고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오늘 떠들었습니다. 정말 물가 하나 못 잡아 줄줄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요즘, 이억만리나 떨어진 남의 나라 전쟁까지 끼어들어야 할 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바짝 긴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진짜 미친 나라 아닙니까? 정치를 오래 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이게 이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랍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뉴스토마토의 연이은 폭로와 함께 뉴스타파도 아주 큰 특종을 보도하며 명태균 씨가 코너로 몰리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가 다음 주엔 소환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봉지욱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내가 이길 것이다. 나와 나의 가족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해 명태균 씨가 이젠 공익제보자로 나서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됐던 기사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곧 구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명태균 씨는 대체 어떤 카드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그럼 이와 관련한 중요한 영상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통화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죠. 누구하고 통화를? 명태균 씨한테 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만세를 좀 불러달라.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그때 자기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지켜주면 된다는 건데, 그 신분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아직까지도 김건희 쪽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당신이나 저 대통령 부부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싸우는 게임인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잡아봐야 대놓고 도와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와주고 그렇지. 싶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소환되고 바로 구속영장 치고 끝내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통화를 했을 때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봉 기자 말대로 만세를 부를,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걸 다 그 정권의 대통령 부부의 치명적인 그 범법 사실, 범죄 혐의 그 부분을 깔 가능성이 있어 보이든가요, 없어 보이든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구속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만약 청구되면은 그럼 다 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미 검찰에 김건희 여사 관련 녹음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얘기를 할 때 대선 당시에 카카오톡 다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명태균 보고서 쓴 여론조사 보고서 윤석열 후보한테 준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혹은 뭐 이철규 의원한테 준 거 아니야? 지금 하여튼 캠프에 가 있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 수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 카톡 검찰에 다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떠들면 검찰 입장에서는 갖고 있다고 말해버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김영선에 대한 정치 자금만 그냥 수사하고 덮으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건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는 그럼 왜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그 스모킹건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을 만한 점을 있다고 검찰이 지금 갖고 있다고 왜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일부죠. 다는 아닌데 일부러 뺏긴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데 명태균 씨 입을 열기 위해서는 명태균 국한한 상설특별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설특별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면 법 통과 속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박찬대 대표한테도 얘기했어요. 타상임위에서 다 법을 올려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방통행으로 올려라. 왜 일방통행 한다고 하는 건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일방통행으로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상설특검법은 거부권 없어요. 행사를 못합니다. 다만 규칙 바꿔야 임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최민희처럼 그냥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걱정이 있는데. 그게 법률 위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무유기 법률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물이 99도거든요. 100도야 끓잖아요. 1도만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검찰은 이미 명태균 씨의 카톡 자료 다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젠 공익제보자가 돼서 만세를 불러주길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게다가 신용한 전 교수가 폭로한 이 명태균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약 9% 차이라는 상당한 표차로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자료를 유출이라고 하며 각종 단톡방이 카톡으로 뿌려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신용한 전 교수가 새롭게 공표한 미공개 여론조사란 게 국민의힘 회계 자료에는 사용됐다는 내역들이 없다는 게 바로 또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태균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란 건 공식 회계상으로 봤을 땐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개인 채무였고, 이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통해 갚았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공천을 위한 대가성 여론조사라면 이건 10년 이상의 구형까지 가능한 뇌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참고로 이 수뢰후 부정처사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행위를 하였을 뿐만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해 국가 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 걸 고려해 형을 가중해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이 법에 적용될 확률이 높은 건 김영선 공천 뇌물로 의심되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의 핵심 참모진들의 전략상황 회의 당시 회의 자료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명태균 씨를 대선 경선이 끝난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게다가 윤석열 캠프는 명태균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완전 구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의혹들로 지난 대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아주 도둑 맞았다는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되는 현상 같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교수의 외장 하드에는 명태균 씨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이 나라를 뒤집어지게 만들 내용이라는 건지 이와 관련한 내용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제보자 신용한 씨에 대해서는 걱정이 상당히 되죠.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그 이름과 얼굴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본인이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또 그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증언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런 거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신용한 외장하드 7GB거든요.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겁이 나겠죠. 다만 이 제보자 신용한 씨는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잘 좀 어쨌든 그 외장하드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지금 분석 중이죠. 분석 중이고 지금 몇 개 더 나갈 텐데 명태균 씨 건 말고 좀 엄청난 것들이 있더군요. 명태균 말고 나라를 뒤흔들 만한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취재해서 빠르게 하려고 요즘 거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그래서 저희 후배 기자, 저희 팀원들도 지금 덩달아 다 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보자 신용한 씨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좀 지지와 성원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나 궁금하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장하드에 이거 본주제 들어가기도 전에 막 이거 좀 복잡한데, 신용한 씨가 외장하드에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거 말고 나라를 뒤울 만한 건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만 국민들이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덕이죠. 강혜경 씨 녹음 파일을 보면 강혜경 씨는 다 지시받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본인은 아마 그 꼼꼼하니까 업무 지시를 잊어버릴까봐 자동 녹음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그냥 덮일 뻔했다. 그러니까 강혜경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하고 명태균의 전화에 들어있던 그 녹음 파일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게 정말 핵폭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검찰은 일부는 확보하고 있다고 명태균 씨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이철규가 신용한 교수를 향해 고소한 것 같은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봉지욱 기자 말대로 신용한 교수가 가진 외장 하드란 게 7GB가 넘고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이건 유출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랑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저랑 네. 통화했을 때는 모르겠다만 했어요. 네. 유출 얘기는 안 했다가 핑계낼 게 없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유출 프레임을 꺼내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유출할 수 있는 사람 2명 있죠. 김건희 그 윤석열이지. 본인, 네. 강혜경, 네. 본인, 네. 이거 받은 사람, 네. 윤석열 후보 셋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범인은. 근데 강혜경이 뭐 캠프에 뭐 연이 닿을 뭐, 일은 없어 보이고 본인도 캠프 모른다면서요. 예. 이게 캠프에 존재한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고정된 사실, 그렇지. 상수니까 예. 어떤 변수가 있었나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이나 김건희에게 보고를 했고 이것이 직접 캠프로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할 건데 한번 거쳐요. 오늘 저희가 보도에 물음표로 해놨는데 한번 거칩니다.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배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어요. 예. 예, 그분이 있어요. 하나 고쳤다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캠프에 준다고 해서 예. 이게 배포가 될 때 대통령이 직접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특정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님은 오늘 고소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을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순 없어도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 서초동 팀에서 일했었던 신용환 교수가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일을 했을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들의 특기인 댓글 공작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일들을 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공천 개입과 함께 여론을 조작했다는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즉슨 한마디로 말해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은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말이라는 거죠. 즉 강혜경 씨의 상사인 명태균 씨가 일을 하라고 시켰으니 그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정말 명태균 씨가 봉지욱 기자와 통화했던 그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명태균 씨의 운명은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를 향한 김어준 총수의 사이다 같은 조언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명태균 씨 방송을 보시면 잘 들으세요. 아마 다음 주쯤에 또 검찰이 한 번 더 부를 텐데. 네. 예. 그 권력에 대한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본인의 안전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 권력을 위해서 몇 마디 해준다고 넘어가시지 않는다. 본인을 절대 구속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협박 하나는, 또 하나는 협조.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은 터뜨리지 않고, 그리고 검찰이 잘 요리하도록 말해주고 나면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게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통상의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험한 입이 세상 밖에 계속 있잖아요. 권력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본인의 비밀을 전달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널리 알리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여간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봐온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브로커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조언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